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2월 11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긴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1.47%,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1.81%, 나스닥 지수 무려 마이너스 2.1%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네요.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CPI가 급등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다 급등세를 보인 점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되었습니다. 즉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옴에 따라 좀 스태그플레이션도 야기시키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어제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제장 괜찮았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만한 숫자들이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시장에선 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도 높은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 이 나오면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7.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4% 상승과 7.2% 상승을 모두 웃도는 수치였고, 또 전월 기록한 0.6% 상승과 7.0% 상승도 상회한 것입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982년 2월 이후 최고치이고 6%를 넘는 물가 상승에도 이 물가 상승세도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1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6%, 또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전월 수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는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가 아닌 0.50%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100% 반영했고 또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94.7%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채금리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01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 선을 넘어섰고 2년물 국채금리는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5% 선을 넘어섰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2.3%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좀 이어졌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100bp가량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3월에도 50bp를 선호하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따를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남은 7번의 회의에서 매번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양호한 상태가 나타났어요. 지난 5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1만 6천 건 감소한 22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3만 명보다 적은 것으로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렇게 끝나가면서 고용은 안정되어 가는데 물가가 불안하다면 연준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이제 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우려가 이제 월가에는 여전한 거죠. 국제 유가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국제유가 미국이랑 이란 핵협상 주식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WTI 이제 3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0.22달러
플러스 0.25% 상승한 89.88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별로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중심들, 이제 뭐, 대형 기술주들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와중에 전날에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흐름 좋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흐름이 좋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SK 하이닉스 눈여겨볼 만한데요. 어제 우리나라 장에서도 SK 하이닉스 나름 견고하게 또 잘 받쳐줬죠. 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유지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나름 좀 지수를 많이 안 깎아 먹으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면서 코스피 지수 좀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진다 해도 이렇게 대형주에서 반도체에서 받쳐주게 되면 지수가 하락으로 엄청나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예를 들어 인버스를 타는 전략 이런 게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우리가 어제 주식 누나가 삼성전자를 찍어드렸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지금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오히려 떨어지면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략 그 점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다른 반도체주들은 많이 하락세에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타났죠. EPS가 33센트 나오면서 예상치인 35센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신규 사용자가 늘고 있고 애플 정책 변화로 인한 충격이 좀 미미하다라는 정도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날 실적 발표에서 트위터는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은 좀 우리 식음료 섹터 요즘에 한국장에서도 되게 흐름 괜찮게 가고 있는데요. 코카콜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이렇게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뭐 시외에서 살짝 밀리고 있지만 정규장에서는 그래도 좀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4분기 그 주당 순이익 EPS 45센트 나왔고 시장 예상치 41센트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올해 내내 좀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받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탄산음료 매출 8% 늘었다고 해요. 특히 제로콜라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지만 뭐 다른 소비재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나오면서 시외에서는 아주 살짝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계속해서 여행, 항공, 카지노 쪽 흐름이 엄청 강했는데요. 이제 오늘 장에서는 사실 조금 빠지긴 했으나 다른 종목들에서 다른 섹터에서 빠지는 거에 비해서 나름대로 강보합, 그러니까 약보합 혹은 뭐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된 종목들이 보이죠. 우리나라 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엄청나게 좀 세게 머리 올리고서 계속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시티그룹이 레저 부분에 대한 그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거기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를 탑픽으로 꼽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크루즈 여행이 조금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많이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크루즈 산업이 지금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주식 가격은 여전히 그 수면 아래에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섹터다. 그런 종목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 크루즈 쪽, 여전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쪽 흐름에 대한 기대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건 뭐 영국이건 뭐 다른 유럽 국가들 계속해서 이제 뭐 마스크를 벗는 방역 지침을 좀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지침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직 한국은 사실 그럴 거다 뭐하다 말은 많지만 아직 정확히 변경된 수칙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지금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어찌 보면 좀 어떻게 완화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에서도 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얼마나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다시 저항을 받을지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확실히 이제 2년이 지났고 이전과는 좀 다르게 약간 완화되는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갖고 계시면서 좀 물려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 잘 버티셨어요. 잘 버티셨으니까 다른 이제 그 추 흐름도 계속해서 잘 지켜보면서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아셨죠? 오늘 장 우리 녹록지 않을 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그래도 개별 종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 시장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따 오늘도 라이브 1시 방송에서 만나도록 해요. 어제 종가 베팅한 거 오늘 모두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